요즘 세상을 보니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70대 이상 홀로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 이제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70대라고 하니 앞으로는 고령층 1인 가구가 훨씬 흔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나이 먹고 혼자 지낸다고 하면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안쓰럽다. 얼마나 적적할까?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안타까워했을 텐데 지금은 참 자유롭게 사시네. 편해 보이신다 하는 식으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본래 북적북적 어울려 지내야 하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식들 곁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게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니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시대의 흐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한지에 대한 깨달음 말입니다. 젊은 시절 저 역시 외로움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혼자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지,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제1장,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 이유. 젊은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명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넘쳐나던 체력과 정신력이 나이가 들면서 한정적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여러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집에 돌아와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고 얕은 관계를 맺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관계조차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게 되죠. 세 번째는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2장,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고독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많은 분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상태죠. 외로움은 수동적이고 홀로 남겨진 듯한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과의 시간 또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고독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감정입니다. 건강한 고독의 시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미처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의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둘째, 조용히 나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에서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요리를 하거나 어떤 형태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분위기를 맞춰가야 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에너지 소모 없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답게 산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얕은 만남은 결국 공허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형식적인 인사, 의무적인 만남, 진심 없는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내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굳이 이런 만남들을 계속 가져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시간과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진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제4장,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묵과 친해지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TV 소리, 음악, 사람들의 대화, 휴대폰 알림음, 진정한 침묵을 경험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외부의 소음들을 차단하고 진짜 침묵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 조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침묵이 주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평소에는 무시하거나 억압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슬픔이나 분노, 후회 같은 불편한 감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아, 내가 그때 그 일로 아직도 마음이 아팠구나.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구나. 나도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이해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서 삶의 큰 만족감을 만들어줍니다. 제5장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실은 가장 큰 행복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음의 평화가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이고 역동적인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보내는 하루가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하루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가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관계조차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때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네 번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능력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6장 죽음에 대한 준비와 수용.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죽음이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죽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아무도 곁에 있지 않은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될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살아생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혼자 맞이하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해도 실제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나 혼자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불필요한 관계들, 의미 없는 소유물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삶을 더욱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갑니다. 미련을 줄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인생이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가 실망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용서, 이런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쌓인 무게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7장 혼자서도 가득 찬 삶. 그것이 진짜 자유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쓸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방법을 안다면 혼자서도 누구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면 혼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의 교감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 자연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를 줍니다. 산책을 하거나 화분을 가꾸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런 소박한 경험들이 마음을 치유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칫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습관을 기르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나이 든 후의 진정한 자유.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유는 대부분 외적인 자유였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내적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사회적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자유를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끊임없이 자극과 재미를 찾아다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한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알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담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생전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도 억지로 피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되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내적 자유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 되겠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